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 번째 연두 방문지로 서구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부터 교통망 확충까지 풀어야 할 현안도 많고 추진 중인 사업도 많은 곳이라 주민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유 시장은 서구의 미래가 곧 인천의 미래라며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구 60만에 육박하는 인천 서구. 인천 내 10개 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난 2013년 49만 명에서 지난해 59만 명으로 10년 사이 1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유정복 시장이 두 번째 연두 방문 장소로 서구를 찾았습니다. 유 시장은 먼저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해결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체 매립지하면 매립지 종료됩니까? 대체 매립지에 있어야 종료가 되지. 지금 이게 중단된 걸 제가 다시 재가동을 시킨 겁니다. 민선파기 들어와서 사자 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땅 다 가져오고,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걸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안, 철도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을 연장하는 동시에 GTX DY자형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D 노선 Y선을 추진합니다.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저도 공약사항이에요. 이것은 이제 검단을 거쳐서 계양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이거는 이제 지금처럼 2024년, 5년, 6년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 사전 절차를 해야 돼요. D노선, 2노선은 정부의 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요. 특히 청라에 들어서게 될 돔구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돔구장은 신세계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며 2027년에 개장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돔구장, 제가 민선파기대학교 첫 번째로 한 게 돔구장, 이게 1조 3천억짜리입니다. 이게 그냥 프로야구 여러분들 아시지만 1년에 경기가 144경기가 있으면은 홈 경기가 반이니까 72경기 하잖아요. 그럼 365일 중에서 72경기는 야구를 하고 나머지는 뭐냐? 문화, 예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하고 제가 되자마자 유정복 시장하고 합의합니다. 서구 주민들은 또 검단 신도시 교통 불편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원도심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만수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첫 발을 뗄 전망입니다. 2년 전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두 번째 현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총 6,800여 세대, 대지 면적만 축구장 49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만수주공 아파트입니다. 총 6개 단지에 6,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86년에서 87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한 통합 재건축 사업이 첫 발을 뗍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인 현지조사가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부턴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른 달라진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시 규제로 작용했던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이 낮아집니다. 구조 안전성 평가 부분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 환경성 평가라든지 설비 노후도 그런 것들이 이제 15%에서 30%로 이제 상향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수주공은 2년 전에도 통합 재건축 추진을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배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녹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주민들이 하나같이 이런 물을 먹고 어떻게 살겠냐. 하루빨리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가지고 새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염원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수주공 통합 재건축 사업의 대지 면적은 35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49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단일 재건축 사업으로는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 신흥동 일대 항운 연안 아파트는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요. 18년 만에 집단 이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집단 이주를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주민 1,191가구가 송도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신흥동 일대입니다.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했고, 인천시는 지난 2006년 아파트 이주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커 장기간 진척이 없다 지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공유재산을 국유재산, 사유재산과 맞바꿔 주민들을 송도로 집단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을 위해선 인천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상임위에선 이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로 인천 내에서도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 악화로 인해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타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구 원도심에서 송도로 집단 이주를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똑같은 평형대 주소지에서 3억짜리 아파트가 송도로 이사 가면 7, 8억이 돼요. 그죠? 그거를 찝는 겁니다, 제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에 이익금 환수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하고 해수부하고 그 조합하고 한 그 협약서 내용에 주민은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주대책 관련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집단 이주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집단 이주를 하는 세대는 모두 1,191가구. 집단 이주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선 인천시 소유 부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토지와 인천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아암물류 2단지 내 국유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기준 교환 차액은 255억 원으로 이주 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3월 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1단계 토지 교환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얼마 전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청라 의료복합타운도 산자부 심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들 병원이 모두 건설되면 경제 자유구역의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정주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송도 세브란스 병원.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85,8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총 사업비는 9,700억 원으로 2026년 말 개원 예정입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고 첨단 유전체 기반 의료 등을 통해 정밀 의료 병원을 구현합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화 거점 병원으로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산, 학, 연, 병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및 개원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원의 대중교통 연계, 접근성의 획기적 방안 개선, 그리고 병원 인근 약국 설치 등 개원 이후에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라의료복합타운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구 청라동 일대 2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하버드 의대 연구소,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가운데 청라 아산병원은 1단계 800병상을 건립하고 2단계로 300에서 500병상이 추가로 확장됩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관심의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등 건축 허가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청은 PF 시장 경색,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 창영초등학교 이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자중학교 신설을 위해선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1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학교를 이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죠. 교육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전 계획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동구. 여중 신설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창영초등학교 이전입니다. 창영초를 인근 재개발구역으로 옮기고 기존 창영초 자리에 여중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앞두고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구 일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창영초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창영초는 지난 1896년에 개교한 인천 최초의 공립소학교이자 인천 3.1 만세운동의 발상지로 꼽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창영학교는 인천 교육의 뿌리인 학교인데 이 학교를 불과 재개발 지역 200m 내지 300m 떨어진 재개발 지역으로 학교로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교육 효율주의, 교육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의 그런 발상이라서 창영학교는 그 장소에 있어야만 역사와 전통을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역사성과 상징성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창영초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는 창영초의 역사와 미래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확산한 창영초 이전 계획에 교육부가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창영초 이전안을 부결한 겁니다. 앞서 교육부에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학교 이전이 추진됐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재검토 의견 등을 고려해 안건을 다시 상정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의 여중 신설이 절실한 만큼 창영초 이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남동구 만수동에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역이 있는데요.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는 이 묘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인천교구가 최근 협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구 장수동 산기슭에 자리 잡은 묘. 국내 최초 천주교 영세자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역입니다.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다 신유박해 때 순교한 인물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이승훈 베드로 묘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시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이 일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가 묘역 주변 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과 역사문화 체험관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총 사업비 161억 원 중 공원 조성비 111억 원은 인천시가, 체험관 건립비 50억 원은 천주교 인천교구가 부담한 뒤 준공 후 인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인천시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교구 측은 당초 계획된 공원 면적 4만 5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체험관이 들어서는 7,500여 제곱미터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체험관 내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해서는 시가 아닌 교구가 체험관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또 묘역 인근의 인천 교구 소유 토지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추가로 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당초 국토부 소유의 땅이었는데 공공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인천시가 매입했다면서 이제 와서 약속된 기부 체납도 하지 않고 체험관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막바지에 달한 상황.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의원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승훈 공원 조성을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시와 인천교구의 노력, 그리고 향후 체험관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재관 비용 등의 부담 문제를 고려한다면 집행부가 인천시 문화재 이승훈 역사공원의 운영과 관리 방안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앞선 11월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을 인천시 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채택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교구 측은 현재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사거리 등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춰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우회전 신호나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4월부터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을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 갓길에 멈춰 세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한 겁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시면 안 돼요. 우측 화살표 나와야 우회전. 빨간불에 하면 신호 위반. 그리고 지금 이 신호는 선생님 사람이 지나갈 때는 무조건 서야 돼요. 안 서면 그것도 위반한 거예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겁니다. 예, 다음부터 선생님 조심해 주세요. 이번엔 우회전 신호가 없는 차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곧장 내달리던 차량이 경찰의 계도를 받습니다.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선생님이 가는 방향에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일시정지는 자동차가 4바퀴가 다 정지했다가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회전을 하는 게 일시정지거든요. 그 위반인이 돼서. 모두 지난 1월 22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과거엔 우회전을 할 때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운행했지만 이제는 우회전 신호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경찰은 4월 22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에 들어갔습니다. 보행자 신호 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아직도 이 개정된 교통법규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정보가 너무 찌라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SNS에서 이상한 정보가 나오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규를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운전자 시선에서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엔 일단 정지합니다. 이후 출발은 하되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없을 경우 운행합니다. 만약 추가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우선 따라야 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미추홀구 1곳, 부평구 3곳의 우회전 신호등이 우선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정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점차 설치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실 작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나서는 보행자 사고가 좀 많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전자끼리도 다 약속이 되고 한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의 치명적인 사고는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470여 건. 그 가운데 사망자는 40여 명이나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원당동과 당하동 등 일대에 조성되는 2기 신도시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 계획 인구는 18만 7천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검단 신도시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첫 순서로 난방비 문제를 점검합니다. 검단은 다른 지역보다 10% 정도 비싼 단가 때문에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감면 혜택도 적용하지 않아 장애인 가정의 난방비 부담은 다른 지역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래호 씨. 1월에 부과된 관리비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는 52만 4천 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봤더니 33만 8천 원에서 52만 4천 원으로 20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렇다고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온수는 7.6에서 6.68로 더 적게 썼고 난방은 1.16에서 1.25로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난방비가 인상된 탓도 있지만 알고 보니 문제는 비싼 단가였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 열공급 사업자는 검단 컨소시엄으로 단가는 1메가칼로리당 98.86원. 반면 지역 난방공사는 물론이고 청라 등 다른 지역의 열공급 업체의 단가는 89.88원입니다. 검단 주민들은 10% 정도 비싸게 난방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난방비 인상 때문에 부담이 큰데 검단 주민들은 비싼 단가 때문에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검단은 관로 개설을 했다라는 이유로 일반 타 지역에 비해서 10%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희는 국가지정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나 모든 기반 시설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저희도 분양가에 어느 분담금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거는 올랐으니까 낸다라고 치는데 억울한 게 그거죠. 왜 10%냐? 왜 우리만 10%를 더 내야 되느냐? 비싼 단가로 관리비가 5, 60만 원을 훌쩍 넘는 세대들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선택의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에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는 당연히 다른 지역과 동일한 난방비,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난방을 따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요금대로 간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입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저희는 이제 입주하고 한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올해 이제 그 관리비용에 난방비가 나온 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난방공사 등은 장애인 가정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검단에선 이 감면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항상 살았어갖고 이제 여기 이사 와서 어쨌든 도시가스 아니고 지역 난방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할인은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으면 적다, 크면 크다 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 할인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올해같이 이렇게 난방비가 오르고 나니까 그 할인 못 받고 있는 게 많이 아쉽기도 하고 개선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크게 많이 들고 있긴 해요. 검단 주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난방 요금 인하와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단 컨소시엄을 대리하고 있는 청라에너지 측은 정부 고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단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판매 요금의 일정 부분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묶인 탓에 각종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의회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천에선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구 유발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모두 제한되고 각종 규제로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 지난 2021년엔 결국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대회를 열고 수도권 정비개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어시켜달라는 의견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라! 추진하라! 지역에선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접경 지역의 수도권 규제 지역 제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배준영 국회의원도 강화, 옹진군 등 낙후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전차인들만을 위한 특혜성 조례안이라며 비판했는데 지하도상가 조례안을 두고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위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인천 지하도상가 임대차 연장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점포의 권리를 포기하면 제 임차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점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제 임차인에겐 시가 보유한 잔여 점포를 지명 경쟁 방식으로 허용한다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비대위는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은 전차인들만을 위한 특혜성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점포의 소유권을 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 일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방안은 외면됐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2002년 본인들이 잘못 만든 조례가 중앙정부 및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자 이를 개정하는 데만 급급하였으며 심지어 근본 조례 개정에도 직접 장사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3가지 입법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없는 전차인들만을 위한 특혜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임차인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인 30일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 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늘봄 학교.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인공지능과 코딩, 빅데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2025년에는 전국으로 늘봄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교육청은 20개 학교를 선정해 3월부터 인천형 늘봄 모델 학교로 운영합니다. 초 1학년 대상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1, 2학년 오후 돌봄 학생 대상으로 1일 1개 무상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위한 코딩, 빅데이터 또는 드론 등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담 인력 채용, 회계 업무 등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 주도의 아동 돌봄에 대해 교원 단체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인들의 필요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학교에 12시간 이상 머무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2022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 오전 7시에서 수업 전 8.22%, 오후 6시에서 7시는 7.48%, 오후 7시에서 9시는 1.76%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 또는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서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적인 돌봄 공백이 생긴다면 일방적인 학교 주도의 돌봄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나 지자체 단위가 함께 협력하여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교육부가 보름 남짓한 기간에 늘봄학교 정책 발표와 공모, 시범교육청 선정을 서두르는 사이 시범교육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2월 한 달 새 시범학교 선정과 돌봄학교 교사 채용,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교육청 5곳, 200개교 운영에는 특별교부금 600억 원이 지원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38%를 넘어섰습니다. 지자체의 1인 가구 정책은 고령층 등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고 있는데요. 1인 가구 환경과 수요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LG헬로비전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집계한 2022년 7월 기준 1인 가구 수는 50만 2천 가구, 전체 가구 수의 38.1%에 이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1인 가구가 53.4%, 여성 1인 가구가 46.6%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남성 1인 가구가 많고 60대 이상부터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면 중장년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이 31.8%로 노년층보다 많았습니다. 1인 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가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의 현행 1인 가구 정책이 혼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인 경우에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지원은 굉장히 미미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장년층들이 곧 노인 1인 가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실태조사 응답 중에는 주택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건강 증진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여가 문화 활동, 일자리 지원 정책 필요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 가구 환경과 수요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43.9%에 이르는 서울시는 중장년과 노년층 1인 가구 안심 종합 계획을 세워 건강과 범죄, 고립과 주거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사업으로 원룸 밀집 지역에 스마트 방범 시설을 구축했고 경기도는 혼자 살기 강좌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 노후를 준비하는 재무 상담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주거 생활과 안전, 문화, 여가와 경제 상황까지 다양한 1인 가구 정책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1인 가구 비중이 2051년까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1인 가구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별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의 고령화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에 시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죠. 가스요금은 물론 전기요금까지 민생 경제는 찬바람이 거셉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가스 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한파가 계속되면서 난방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36.2%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입액이 급증하자 정부가 4차례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당 5.47원 올렸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한 달 도시가스량이 2,000메가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1월 33,000원이었다면 현재는 44,000원으로 약 11,000원가량 오른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1분기엔 동결됐지만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민생경제는 계속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바우처 지원 금액은 15만 2천 원이었는데 30만 4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약 2배 이상 늘려준다는 입장입니다. 겨울 한파에 이어 경제 한파까지 닥치면서 시민들의 삶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오는 3월 승객 500여 명을 태운 크루즈선이 인천항을 찾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크루즈선 입항이 중단된 지 3년 만인데요. 올 한 해 크루즈 관광객 18,000여 명이 인천을 찾을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크루즈 입항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 3년 만입니다. 3월 19일 하파로이드 선사의 43,000톤급 크루즈선 유로파2가 인천항으로 입항합니다. 승객 544명을 태운 배는 홍콩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부산을 거쳐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크루즈는 오전 8시 인천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들은 신포시장과 월미공원, 강화도 등을 둘러본 뒤 같은 날 오후 11시 일본 오사카로 떠날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신속한 입출국 수속 등 입항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찌감치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엔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출입국과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도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IQ 입출국 수속을 편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도 이용하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 웰컴 세러머니 입항 축하 행사도 올해 인천항 입항이 예정된 크루즈선은 총 12척입니다. 3월을 시작으로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까지 18,000여 명이 크루즈를 타고 인천을 찾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코스타 선사의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선으로 배 한 척에 3,700여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크루즈 활성화와 함께 한중 카페리 운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중국으로 가는 정기 카페리는 지난 2020년 1월 말 이후 현재까지 여객 운송을 전면 중단했고 현재는 화물 운송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비혼주의가 늘어간다고들 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교육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옹기종기 모여앉은 아이들이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따라합니다. 선생님의 입모양에 맞춰보기도 하고 귀여운 율동도 함께 해봅니다. 강화군의 한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 시간의 풍경입니다. 늘 진행해오던 영어 수업이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화군에서 올해부터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강화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20곳에 매달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3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획일화된 영어 수업보다는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영어로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취지로
그런 생활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리스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듣기도 되거든요. 물론 단어도 쓰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구나 하고 좀 스피킹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원어민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강화군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 변화하는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강화군 인구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0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인구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 분야의 예산을 늘려 올해부터 관내 12개 유치원과 8개 어린이집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 영어 교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한 강사 수급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도시로 전출을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저희가 뭐 도시와 같은 이런 비슷한 교육 환경을 공교육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게 되면은 도시와의 격차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로 전출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은 또 교육 지원 정책의 일부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장학관 1, 2관에서 3, 4관을 추가 증축해 강화군 출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연말연시 시청 광장에 불을 밝혔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106억 원을 모금하며 역대 인천 희망 나눔 캠페인 최대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으로 시청 애뜰광장에 설치했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기며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2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온도탑의 최종 온도는 120도. 88억 8천만 원을 목표로 출범했던 희망나눔 2023 캠페인은 총 모금액 106억 5,2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모금액보다 6억 8,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인천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 중 가장 많습니다. 법인 기부 건수와 금액은 1,487건 83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기부 금액은 17억 1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개인 기부 건수와 금액은 31,664건 22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11,441건, 금액은 10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강화군에서는 90대 6.25 참전 유공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했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저금통과 모금함이 지속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17억 원, 스카이 72 골프앤리조트 5억 원 등 기업과 경제단체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모았던 정성들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개인들 생계비라든지 또 의료비라든지 또 재난지휘 복구비라든지 또 사회복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성금으로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이 끝나도 기업이나 단체, 개인 누구든지 성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ARS 번호는 한 통화에 3,000원이 자동 기부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